안녕하세요.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도 리밸런싱 하면 개수가 늘어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장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JD 부장연구소 14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3월 7일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러 원유 금수 조치에 유가 충격,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8%, S&P 500 지수는 0.72%, 다우존스 지수는 0.56%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전강 후약의 약세장 지속.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가가 초반에 급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하기는 아니고 추측성 보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졌죠. 원자재 수출 금지 선언한 천연가스 수출 중단 가능성 크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어서 러시아가 원자재 수출 금지도 금지를 밝히자 나스닥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스닥은 0.28% 떨어져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벤트는 10일 CPI 발표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년 대비인데요. 지난번 7.3% 예측했는데 7.5%가 나오면서 첫날에 나스닥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스닥이 확 떨어졌죠. 나스닥은 연준의 긴축 우려로 급격하게 급락했습니다. 이번 2월 CPI 예측치는 7.9%입니다. 이번에도 8%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8%를 넘기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날은 오르고 다음 날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니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연준은 요새 러시아 침공 이슈로 급격한 긴축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로 인해서 WTI 가격이 125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긴축은 경기를 망가뜨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0.5%의 큰 금리 인상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말뚝박기 설명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TLT가 해지 수단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3개월물 단기 금리에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기 금리는 반드시 오릅니다. 그런데 장기 금리인 20년물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사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금리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을 예상해 단기 금리를 올리고요. 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을 예상해 장기 국채를 사면서 장기 금리가 떨어져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TLT는 2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 ETF이므로 시장에서 20년물 국채를 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마이너스 3%가 떠서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극심해지는데요. 그래서 TLT가 해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TLT가 꼭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제는 TLT가 떨어졌고 IAU 즉 금 ETF는 올랐습니다. 금은 2,000달러를 넘었고 오늘도 선물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뉴얼과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구간마다 말뚝을 받거나 우량 기업을 싸게 소량으로 매수하는 것이 답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비트코인도 리밸런싱 하면 개수가 늘어날까? 리밸런싱은 앞으로 우상향할 주식과 지수만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KT와 같이 10년간 또는 20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질 주식에 투자하면 떨어지는 주식에 물타기가 되거나 상장 폐지될 때 전자산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 1등 주식,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지수와 같이 우상향할 종목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테슬라 등 자신이 우상향할 것이라 믿는 종목이 있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보입니다.
만약 비트코인도 리밸런싱을 하면 개수가 늘어날까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늘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비트코인은 NYSE 비트코인 NYXBT 티커명이 이건데요. 티커명은 NYXBT를 가지고 사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비트코인 2022년 3월 9일 현재 비트코인을 본다면 이때가 고점이었고요.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과연 늘어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10일 역사상 최고점인 68,412달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리밸런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밸런싱은 애플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2.5%가 아닌 5% 구간을 설정해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50%까지 다 떨어졌을 때 완전히 다 털고 현금만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리밸런싱은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다가 10% 즉 두 구간이 올라오면 전량 매수하는 전략을 적용합니다. 비트코인인데요. 전고점이 68,412달러이고요. 그리고 그 5% 떨어질 때마다 리밸런싱을 10%씩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사례 분석인데요. 예, 보시면 뭐 핸드폰으로 보면 이제 적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지금 2022년 21년 11월 10일에 68,412달러를 찍고 2.3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전고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만약에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누적으로 5% 하락했습니다. 64,828달러이고요. 이때 현금 10%를 확보를 하고 비트코인 90%가 남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10%를 팔아서 현금 10%를 확보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누적으로 10% 하락했습니다. 6766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단 한 번도 두 구간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구간 상승은 68,412달러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20%를 확보를 하고 비트코인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9일 누적 15% 하락했습니다. 58,040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현금 30%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또 10%를 팔아서 현금 30% 확보를 하고요. 비트코인 70%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누적으로 20% 하락했습니다. 54,488달러입니다. 상승률은 하루에 7.36%가 떨어졌고요. 현금은 40%, 비트코인은 6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6일 누적으로 25% 하락했습니다. 48,763달러입니다. 이때 하루에 13.18%가 떨어졌습니다. 현금은 50% 확보했고요. 비트코인은 50%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단 한 번도 두 구간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팔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2021년 12월 13일 누적으로 30% 하락했습니다. 47,410달러이고요. 현금은 60%, 비트코인은 40% 갖게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 누적으로 35% 하락했습니다. 42,936달러이고요. 하루에 7.76%가 하락했습니다. 누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하루에 이제 하락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 10%를 팔아서 70%, 그 다음에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0일 누적으로 40% 하락했습니다. 49,932달러이고요. 그리고 상승률은 그러니까 하루에 1% 떨어졌습니다. 누적으로 40%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 80%를 확보했고요. 비트코인은 20% 갖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4일 누적으로 50% 하락했습니다. 34,154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전 저점이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12.04% 하락했습니다. 그러니 100% 비트코인 20% 갖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 100% 현금을 확보했고요. 비트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7일 두 구간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황이 지속적으로 되고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루블라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비트코인이
대안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밸런싱 100% 그러니까 두 구간 상승하면 10%가 올라가면 100%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갖고 있을 때보다 비트코인을 거의 50%까지 하락했을 때 내가 다 팔고 그리고 두 구간 상승했을 때 100% 샀기 때문에 리밸런싱으로 인한 수수료 손해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수를 크게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비트코인은 역사상 전고점인 68,412달러를 찍고 단 한 번도 두 구간 상승 없이 내리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2022년 1월 24일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 털고 현금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구간 상승했을 때가 2022년 2월 7일인데 이때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몰빵했다면 비트코인 개수를 크게 늘렸을 것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존버만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도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고 두 구간 상승 그러니까 10%가 오르면 바닥에서 10%가 오르면 리밸런싱을 하는 몰빵을 치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했다면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비트코인이 세계 1등 주식이나 지수 ETF처럼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결론입니다. 비트코인도 리밸런싱을 하면 개수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팁입니다. 만약에 50%까지 떨어졌을 때 다 털고 현금만 갖고 있지 말고 정말 우상향에 확신이 있다면 50% 구간에서 일단 몰빵을 치고 이후에 산 가격보다 또다시 5%가 떨어진다면 그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떨어질 때 매도하는 리밸런싱 방법이 비트코인에도 통한다. 이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해본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테슬라와 같은 주식도 리밸런싱 해볼만 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비트코인도 리밸런싱 하면 개수가 늘어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